수시도 끝났고 저희가 정시교육 이제 참고로 제가 혼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정시교육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비용이 발생하시는 분은 기존에 뭐 안 하시니까 연간 관리를 하시는 분들, 피어스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원생들은 어차피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거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만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네. 다시 한번 연간 관리 하시는 분, 피어스비 하시는 분들 이미 다 내신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교육을 왜 하는지. 어, 작년에 옆 카페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시 지원은 진학사로 학부모여도 충분하다고.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정시 지원은 진학사로 학부모가 해도 충분해요. 이 말은 뭐냐면 수능은 교과서로 공부해도 충분하다. 그럼 똑같아요. 또 충분하다. 네. 이 말은 맞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네, 교과서로 공부해서 만점 받은 애들 입장에서는 네, 교과서로 충분합니다. 근데 충분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은 이 진학사를 올해 처음 보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만큼 진학사가 너무너무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보고 분석하는 방법. 굳이 따지면 그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HTS 보면 충분합니다. MTS 보면 충분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봉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고, 그죠? 엔벨로프, MACD, MACD, 이평선은 이평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당연히 저희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아닌데 비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저희가 내가 4회차에 걸쳐서 정시 지원 방법을 교육해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라이브 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시 교육 참여하실 분들에 대한 어떤 영상을 만들 거라서 사회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은 이 정시 교육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스터디를 아마 오프라인 스터디 한 번, 온라인 스터디 두세 번 해서 총 한 세네 번 정도의 스터디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정식 콘서트, 올해는 1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이거 오프라인으로 저희 나중에 장소 공지하겠지만 5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하루 종일 대관했어요. 음, 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대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네 번 할지를 몰라서, 일단 그래서 여기 서비스 아시는 분 그걸 가르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컨설팅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뒤에서 제가 또 이 부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식 컨설팅의 목적. 상담 시간이나 태도, 파형에 따라서 100만 원 컨설팅 주 목적은 빵꾸와 예측 및 뚫기. 이게 되게, 그죠? 이게 주 목적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컨설팅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예를 들었지만, LG 맥킨지 실패 사례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결정은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컨설턴트에 의존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더
말이 안 되는 결과,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는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 파이널 콜을 해가지고 보면은 파이널 콜 대란. 이 파이널 콜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는데 파이널 콜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원래 기존에는 이런 게 존재. 옛날에 진짜 옛날 종이 배치표 시절에는 없던 얘기인데 이제 종이 배치표 시절에는 없던 얘기인데 이제 진학사가 생기고 나면서 이제 모의지원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마지막 날 네, 오르비 업체들에서 먼저 시작한 이제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어떤 과를 써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식 컨설팅은 이제 뭐 1시간씩 해요. 하루에 10명씩 열흘간 100명을 한 명이 담당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열흘 동안 나눠서 했던 거라서 이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원서 마지막 날은요. 이 한 명한테 5분씩만 써도 500분. 8시간 20분입니다. 숨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누구는 조금 더 원서 마감 직전이고 누구는 한참 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 2, 30명 조금 할 것 같아요. 30명? 다들 이 컨설턴트들이 이때가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매년 논란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런 장면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입시키에서도 저를 제외한 나머지 담당자 분들은 네, 50명이 넘지 않습니다. 네, 한 20명에서 50명 사이입니다. 저희는. 물론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제 경험해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도 이제 요청이 많아서 받아줄 것들 다 받아주다가 370명까지 하고 토할 뻔했다가 이제는 제가 작년에 200명 정도 했고 아마 올해는 제 지금 상황에서는 150명이 안 넘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하기 위해서 어쨌든 파이널콜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정시 컨설팅 2개 받고 3개 다 떨어진 썰 삼수를 했어요. 수능을 나름 괜찮게 봤어요. 그래서 의대 성적은 조금 안 되게 봤으니까 그래도 의대를 스나 한번 성공해보고 싶어서 재종 컨설팅이랑 오르기 홍보단 곳에서 컨설팅 받았는데 어쨌든 의대 스나 힘드니까 그래서 컨설팅 믿고 치대 2개, 한의대 1개를 썼는데 다 떨어짐. 이거 엄청 그래서 너디는 이제 한쪽은 그냥 미안하다. 한쪽은 항의 카톡 보내니까 환불해준다. 이제 환불해줘서 말 환불한다 이 사람이 뭐 수능 점수가 다시 복귀되는 건 아니잖아. 어찌됐든 생각보다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모든 컨설팅을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몇몇 전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보다 안 유명한 사람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항상 이게 적게 봐주니까. 그러면 더욱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관심. 유명한 사람들은 진짜 상담하기 바쁘니까 여러 명들에게 만족도가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유명하신 분들은 인원이 적으니까 우리 관심을
많게 할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님, 제가 등급으로 대학 가는 건 말씀 안 드리고, 최소한 과목별로 100분이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따가 Q&A 시간 있으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비에서,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을 썼어요. 정식 컨설팅, 그거, 돈값 확인함? 하면서, 그러면서, 컨설팅이 왜 이렇게 부정확하냐? 그럼 어쩔 수 없다. 뭐를 해줘도 이거 팀으로 수준을 한 거 맞냐? 정식 컨설팅이 60만 원에서 80만 원인데, 아깝냐, 안 아깝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의견이 갈리는 부분. 여기서도 보면 어쨌든 제가 항상 원서를 여기서 이제 한 티어라고 했는데, 원서 이제 60만 원, 80만 원 써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서성한 라인에서 연고대 가는 라인 되면은 다들 만족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값어치를 뭐 했냐면, 침팬치와 컨설턴트를 비교합니다. 침팬치 6칸 89점, 이게 진학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학사에서 그 저 칸수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6칸이면은 통계적 확률 한 90% 정도 합격, 5칸이면 67.9%, 4칸이면은 34.8%, 3칸이면 18.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이거죠. 4칸은 3명 중에 1명. 침팬치가 대신해도 예전에 문어가 약간 그 월드컵 그 우승 예측할 때거든요. 세 칸은 5명 중 1명. 그러면은 컨설턴트란 분은 훨씬 적중률을 보여줘야 80만 원 값을 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과연 컨설팅은 칸수별 상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보여줄까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생이거든요. 뭐라 하냐? 100번 양보해서 3칸 합격 확률은 25%. 개인적으로 값어치를 하려면 33%까지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자기도 이 정도는 하니까. 그죠? 따라서 4칸이 침팬지랑 다르기 위해선 역시 적어도 66%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걸 법적인 공증을 받아서 거짓없이 공개할 수 있는 팀이 있을지 정말로 궁금하다. 여기서 3칸 한 10명 찍었는데, 음, 음, 2명 정도 건졌다. 수준이면은 침팬지랑 다를 거 없다. 저희 성공 사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3칸 수신전 시 합격률이 침팬지의 20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한 문장만 증명해도 인정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댓글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도 이 댓글 보면 이제 재밌는 댓글 있습니다. 그레이트. 전 연락 만족했음. 자체 계산기도 여러 대 있고 교육도 여러 번 해주고 마지막 3일간 라이브로 계속 상담해줌. 그죠? 이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대학 입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저밖에 없는데. 그죠? 저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누군지 친구를 찾았어요. 네. 쏠려버린 놈이 있네. 놈이. 네. 네, 알고 봤더니 그 이돌 친구였거든요. 네, 이돌 친구였는데, 네, 제가 이돌 학생들 중에서 작년에 제가 이돌에서
썰려버린 오이 아니 말고 딴 애예요. 여기 썰려버린 오이는 아니고 딴 친구인데 썰려버린 오이도 이제 이돌 친구고 이 그레이트도 이돌 친구인데 제가 이돌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돌에 제가 나와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5명은 제가 따로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받고 싶은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정시교육 시험 봐가지고 상위 5명을 잘라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시험 1등 했던 이제 제 정시교육 하면 여기도 들어보시면 이제 시험 보거든요. 아, 예. 네. 시험 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밑에 이제 엄청 이제 싸우는 그런 약간 그런 얘기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요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아까 저희는 진학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 네. 시험 못 보시면 계속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지만 저희가 못 따라갈 걸 대비해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찬찬히 그런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알려있습니다. 그래서 진학생이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침팬치보다 저희가 나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요구에서 원서를 쓰신 분은 저희가 물론 추천해 준 것도 있지만 저희 교육을 받고 직접 결정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결과는 지금 대부분입니다. 일단 5칸. 아까 거기에서 표현은 이제 67%입니다. 네. 저희는 95.52%. 그리고 아까 4칸은 34%였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66%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컨설턴트라면. 그래서 저희는 76%입니다. 저희 원래 목표는 80 이상인데 약간은 미치지 못했다. 그다음 3칸. 여기 3칸이 이제 뭐죠? 왜냐면 4칸까지는 다들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3칸부터는 다들 이제 상향. 이게 이제 보통 적정, 소신, 상향. 이제 2칸 이하부터 이제 우주 상향. 이란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진학사 2칸 합격이라는 음, 2칸 합격이라는 글자가 뜨면 2칸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아마 진짜 뭐 하늘이 도우셨네요 막 이러고 왜냐하면 2칸 합격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여기가 18.9%였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래도 33%는 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죠. 저희는 56.25% 나왔습니다. 56.25%. 그리고 이제 한 칸 합격은 이제 5% 아래입니다. 49명 중에 17명에서 34%. 34%로 그리고 한 칸은 20%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데 어차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네. 항상 얘기지만 3일 라이브 하는 거는 제가 항상 웬만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저는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고 매주 라이브를 한 4년 됐습니다. 어,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 원서 기간 내에는 제가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풀로 라이브를 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동안 경험에 쌓여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위에 나와 있는 썰려버린 오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칸을 멋지게 예비 1번으로 합격했었는데 네, 라이브로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라이브를 안 해도 오히려 채팅으로 해서 더 고민을 해서 답변. 저는 보고 답변 오히려 제가 거의 생각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숫자들 보고 그냥 빠르게 판단해서 빨리 치는 거고 다른 분들은 더욱 더 제대로 깊게 생각하고 답변 주는 거예요. 라이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라이브가 라이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라이브를 한다는 거는 네,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데 계산하고 하는 거고 저는 그러기에는 손보다는 말이 빨라서 저는 제가 하는 인원이 손으로 채팅을 하면은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정시교육이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저희가 뭐 상담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스스로 가장 학부모 학생들이 했을 때 제일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네. 제일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다. 그래서 정시교육은 이래서 저희가 합니다. 네. 숫자만 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내 심리가 들어가고 이거 막 못 쓰겠고 쫄리고 이런 순간은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직관적인 숫자를 줌으로써 직관적인 숫자를 줌으로써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거기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썰려버린 오이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3년 전이랑 2년 전에 했는데 작년에 레벨업을 또 했고 올해는 또 레벨업을 합니다. 네. 이따가 정식이 언젠지는 제가 이따 다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저희가 왜 숫자를 왜 숫자를 봐야 되냐면 여기서 둘 다 가고 싶은 과들은 뭐예요? 여기서 나는 우리 아이가 연대를 쓰게 된다. 그러면 국어국문과를 보내고 싶다. 1번, 연세대 경영학과를 보내고 싶다. 2번. 우리 아이가 연대를 가는 게 낫다. 그죠? 붙으면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네. 그래서 저는 100% 2번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고 경영은 안 맞고 그리고 이제 국문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저렇게 몇 명 있잖아요. 저는 이 분들의 의견도 저 존중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러죠. 보통 한 90%는 요거, 10%는 요건데 오늘은 한 95%좀 되는 것 같네요. 네. 어찌됐든 여기를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 커트라인은 당연히 한산 경영학과가 국문학과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항상 얘기잖아요. 선호도가 높으면 가 높다 그러면은 집단의 수준도 당연히 높겠죠.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잠실 루엘이 분양했습니다. 분양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약통장 84점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15년 무주택에 15년 청약주택하고 7명의 가족이 살았던 말도 안 되는 네. 그래서 뭐였냐면 4인 가족 만점 기준이 69점이거든요. 근데 이 4인 가족 만점 69점으로도 여기를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69점이면은 웬만한 청약장들을 다 뚫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아파트들은 선호도가 낮잖아요. 선호도가 낮으니까 청약 점수가 낮아도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즉, 선호도가 높으면은 집단의 수준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러니 최초 합격자 커트라인도 당연히 높겠죠. 음.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최종 등록자 커트라인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경영학과가 더 낮았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국문학과가 더 낮았어요.
2021학년도에 다시 경영학과가 더 낮습니다. 경쟁률도 여기가 더 낮아요. 국문과가 훨씬 더 낮았는데 2021학년도 경영학과 더 낮았어요. 2022학년도는 다시 국문과가 낮았고요. 2023학년도는 국문과가 낮습니다. 보면 당연히 커트라인도 국문과가 더 낮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영학과가 더 낮았던 적이 2번이나 있다고요. 즉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거는 커트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커트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실제 선호도와 실제 입결, 그러니까 실제 선호도와 그 점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합격자 평균은 당연히 선호도와 거의 유사한 상관관계를 나타납니다만 커트라인은 다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눈치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치표를 보면 이런 거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치표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꼬리가 길게 나와요. 그럼 그 꼬리가 왜 길게 나오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정시교육 때 더욱더 디테일하게 오늘은 이제 맛보기만 하는 거니까 결과만 해주고 여기서도 가고 싶은 과들 아마 대부분 반도체공학과나 차세대 통신과를 조금 더 선호하실 거고 건축학과나 물리학과는 덜 선호할 겁니다. 물론 인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인원이 꼭 많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보면은 최종 70% 컷으로 따지고 보면 물리학과가 물리학과가 반도체 공학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건축학과가 차세대 통신학과보다 높아요. 이건 커트라인도 아니고 70%예요. 그러면 그 꼬랑지로 내려가잖아요. 반도체 공학과가 꼴찌입니다. 꼴찌. 즉 지금 평균도 아니고 이렇게 70% 컷도 이렇게 우리 선호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시교육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네. 정시교육의 결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맛보기. 그래서 저희 대학 합격 인증 게시판을 볼 수 있는데 인증 게시판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서 우리 이제 가천대 의예과를 합격하신 명륜과 화이구님. 그래서 명륜과 화이구님 이런 거 정리 정말 잘하세요. 제가 저랑 어쨌든 3년을 보셨는데 네, 그리고 3년을 보셨고 또 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보십니다. 명륜과 화이구님. 그래서 보시면 가나다군을 전부 4칸 썼어요. 명륜과 화이구님 계셨네. 가나다군을 전부 4칸 쓰셨어요. 되게 많이 바뀌셨어요. 첫 해에 저를 만나셨을 때는 4칸 쓰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도 4칸 쓰는 것조차도 아직도 기억나. 4칸 1등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4칸 1등도. 예. 근데 결국에는 세 번째는 4칸. 야수의 심장이라기보다는 믿을, 믿을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죠? 믿을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고, 실제로 고수성장, 텔그, 시대 제종에게서 가구는, 네, 가구는 진학사로만은 4칸이었지만, 다른 분에서 합격 사인 났으니까 자신있게 쓰셨고, 사실은 이제 가군하고 나군이 조금 제일 중요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군을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표현으로는 진학사대로 하면은 아무 데도 못 가는 거고, 고속성장이었으면은 경희대와 순천향이 됐었어야 하고, 그죠? 텔그 기준이면은 순천향대만 됐었어야 됐고, 이제 시대인재 제종이면은 이건 반반이지만 이렇게 됐고, 저희 피어스비 저희 교육부를 쓸 때는 나군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저도 100%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숫자인데 다시 한번 인간의 심리, 이 복잡 적응계를 숫자로서 정확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만약에 입시를 정확하게 맞추는 툴을 만든다면 저는
입시를 하지 않고 주식이나 코인을 분석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합격을 해서 갔다. 그래서 뭐 의대는 네 칸이면 못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지만 네, 의대도 네 칸, 세 칸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또 계신 분 이게 이게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글파이브님 둘째 너무 어리잖아요. 지금 아까 이거는 협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글파이브님 둘째 너무 어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레베카 185님 계시죠? 네. 지금 계시는 이유는 이제 첫째 때문이 아니라 둘째 때문에. 아하, 네. 둘째 때문에 계시는 거죠. 둘째 때문에 계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이분도 원광대 한의외과 3칸을 합격하셨어요. 합격하셨고, 그래가지고, 어, 마지막 날. 2월 19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전 너무 달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안 그래도 내가 다닐 때 꼭 다닐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적표가 나왔을 때, 성적표가 나왔을 때, 약간, 사실은, 이미 한의대가 쉽지 않은 점수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 기회가 와서, 그래서, 네, 갔다. 네. 아직도 그래서, 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오프라인 때, 스터디 때는 어머님들만 많이 오셔가지고, 애들이 잘 아는데, 애들 직접 왔어요. 예, 아이가 직접 와서, 의지를 불태워 왔다, 목동에서.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은, 우리 지금, 이제 서울대 첨단융합부 갔는데, 그, 저희 지금 한티점에서, 그 한티점에서 우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개 다 붙었고, 어차피 메인은 이거죠. 네, 서울대 첨단융합부고. 이게 중요한 게, 서울대 첨단융합 4칸이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4칸이 뭐가 문제냐면, 서울대 다른 과들은 되는 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기용학과도 5칸이고, 즉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 이 친구는 이제 실제로 컴공이랑 수리과학부 요 정도 빼고는 다 될 건데 합격 사인이 안 뜨는 걸 쓰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한 칸, 두 칸 이런 거 뜨는 거는 오히려 저는 더 그 불안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학교가 안 되기 때문에 소신껏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대 첨단융합학부가 4칸이었다는 거는 서울대 공대 절반 이상이 합격권인데 이걸 쓴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음, 네. 줄어놓은 대학도 왜냐하면 실제 현역 수능 때는 한 중앙대 정도. 근데 야세 심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치를 보고 했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랑 조금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결국에는 서울대 안정을 할 것이냐 소신 지원을 할 것이냐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꼭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대지도서관 합격률이 낮다고 과를 낮추셨어요. 네, 과를 낮추셨는데 그래도 제 말을 믿고 해주셔가지고 네 칸이지만 최초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가 말해도 이거는 직접 쓰셔야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쓰셨 것도 있겠지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한 거. 이거는 진짜 서울대 다른 과 떨어지면 고려대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서울대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네 칸이었지만 뭐 컨설팅에서도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쓰셔고 근데 중요한 건 최초 합격을 했던 거예요. 최초 합격. 추합도 아니고 최초 합격의 뒤에도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네, 지금 한티점에서도 네, 한티점에서 TA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한티점에서 수학 TA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재훈생들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이 서울대를 4칸,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항상 얘기하지만 서울대가 오빠가 이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4칸이 됐으면 서울대 인문이나 사범이 5칸, 6칸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컨설팅에서 파이널 콜을 받았는데 최종 경락이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계속 바꿨던 거예요. 가고 싶은 곳 3곳만. 막 바꿔서 했다가 1순위가 합격 사인을 주고 5시까지 기다리고 2순위로 바꿨고 3순위로 바꿨고 마음은 2순위로 굳혔는데 1순위가 미련이 남아서 4칸이지만 5시 40분에 1순위를 못 먹어도 1순위를 갑니다. 근데 1순위가 갑자기 기회가 와서 57분에 원서를 쓰고 최초 합격을 하셨어요. 이대가. 이게 진짜 제가 사실 이런 것들 너무 바라진 않는데 너무 힘들게 이 어려운 결정, 서울대 떨어지면은 연고대를 가야 되는 이 상황을 솔직히 연고대에서 서울대 가려고 해도 재수 많이 하거든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해냈던 것들이 되게 놀라우셨던.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이 모든 과정들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위대한 결정을 한 거예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결정들은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아이들과 이야기한 결정이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한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합격 인증을 보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 텍스트로만 안 보이는 저는 왜냐하면 이 합격하신 분들의 스토리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제가 몇 번 얘기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다들 잘하신 거다. 네. 매일매일 어떤 거를 보면 저희 정시교육 때 다 알려드려요. 어떤 거 보고 결정하는지. 네, 그래서 사회환경 시스템공학부를 합격한 친구가 이 한 칸입니다. 최초 합격을 했어요. 연세대 공대가 뭐 뚫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칸 아까도 한 칸은 다들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한 칸 같은 경우는 5% 이하의 확률이고 3칸 이상부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칸인데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한 칸인데 최초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원서 마감하면은 대충 원서 마감하고 경쟁률 나오고 표본들 보면은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초 합격률이 최초 합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인이 뭐였냐면 5칸. 적정인 학과가 등수가 밀려서 제가 5칸짜리, 그러니까 다들 이 진학사 5칸짜리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5칸은 보통 합격이라는 건 적정이에요. 근데 가끔 진학사가 5칸의 합격률이 아까 말씀드린 67%거든요. 적정이어도 10개 중에 3개가 불합격이 된다고요. 적정이어도. 왜? 위에서 내려온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이라고 생각하고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1순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5칸 불합을 피하고 한 칸을 쓰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한 칸과 그리고 한양대 화공 2칸짜리를 합격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피어스비를 하신 건 아니고요. 피어스비를 하신 건 아니고 제가 한 또 정시 교육에서 파이널 계산기만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나중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픈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점수를 오픈을 하고 이거 하는 거래요. 이분들 칸수랑 이것만 쓴 것도 되게 용기 있으신 건데 만약에 우리 이유경님 같은 경우 막 33333 나왔는데 그래서 0칸이었는데 만약에 연고대를 합격했다라고 하면 커뮤니티에 글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유경님. 33333 나와 있는데 연고대를 합격한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아서 펑크가 나서. 그거를 커뮤니티에 쓰실 수 있는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이 공개적인 라이브로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정시교육에서는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교육은 어차피 그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게 라이브라서 다 오픈을 할 수 없는데 제가 뭐 팁을 드리자면 과탐을 국어와 과탐이 3, 4, 3, 4 이랬는데도 한양대를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여기 정시교육 들으시는 분,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이시거나 연간관리 하시거나 퓨어스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부 성적표들 어차피 다 이름 가려서 할 거거든요. 보여드리면서 조금 할 거다. 그래서 이분도 저희의 마지막 파이널 툴까지는 쓰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정말 아버님이 열심히 해 하셔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연세대학교 경영을 쓰셔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요. 모모님 계셨던 것 같은데 잘 다니고 있죠? 저 그래서 약간 조금 걱정이에요. 모모님은 아직 또 수험생이 아닌 걸로 아는데 또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이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모모님의 아이도 색한 꼴등이었지만은 연대 교육학부를 이제 예비 1번 정도. 저는 제가 드렸던 것들이 최초 꼴등에서 예비 한 2번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예비 1번. 네. 네, 맞아요. 저 보내놓고 다시 오는 게 제일 걱정돼요. 이미 오셔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아, 음, 그러니까 그 둘째 수시로인데 그죠? 그죠? 그래서 다 보시면 아시지만 주회가 어떤 특정 과를 찍어 놓은 게 아니라 각자 찾아와서 쓰시기 때문에 겹치는 것도 없는, 혹시라도 뭐 특정 과들을 막 몰아서 다 찍어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저희는 안 찍어주거든요. 다들 찾아오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합격하신 분들. 고려대학 경영 두 칸이셨는데 합격이 되셨어요. 네, 합격이 되셨어. 제가 이따 요거는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뭐 인원이 꼭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그런 게임은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잘 보시면 음, 어쨌든 경영과 경제학과 중에서 저 항상 얘기지만 피어스비 하시는 분들도 꼭 제가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만든 툴들을 가지고 저희 팀 멤버들끼리 회의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상황 판단도 제가 도울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스스로 다들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꼭 저랑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저랑 할 필요가 꼭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랑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네. 음. 그래서 뭐 고려대 아이들 컴퓨 보면 못 보일까봐 해가지고 나에서 감사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역시 고려대학교 3칸에서 4칸이었는데
최초합하셨습니다. 최초합.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고려대 데이터과학과 3칸인데 최초합하셨어요. 지금 3칸인데 최초합한 사례들도 되게 많죠. 다시 한 번 더 얘기지만 다들 다들 그러죠. 요 분도 저한테 받으신 분이 아니라 저희 다른 소장님한테 받으신 다들 직접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3칸인데 최초합하셨어요. 여기는 이분 누구지? 닉네임 보면 아는데. 네.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분은 이제 12월 2일 날 저를 알게 돼가지고 역갑해서 알게 돼가지고 뒤늦게 12월 달에 정식 교육을 들어와서 콘서트 이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저희 포인트는 뭐냐? 저희는 아버님도 설득합니다. 저희는 어머님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님들도 설득합니다. 이게 왜 이런 건지를 특히 아버님들, 그래서 이런 게 아버님, 이런 표현이죠. 그죠? 논리에 반박할 지점이 없다라는 제 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후기를 남겨서 컨설팅 취소하고 직접 스스로 3칸으로 합격을 최초합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면 지금 듣고 네. 지금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우리 아직 고2인데 벌써 들으시고 계시네요. 네. 요 친구 같은 경우도 진학사 2칸이었지만, 역시 화학공학서인데, 이것도 직접 결정하셔서 쓰셨다. 네. 네. 남편분을 신청하실 필요 없어요. 찬찬이님은 제가 닉네임 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이 맞으면 저랑 연관관리 하시는 분인데 그냥 어차피 저기 따로 신청 안 해도 같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이디 공유하셔서. 그 다음에 요분도 이제 성균관대학교 2칸도 추가 합격을 하셨습니다. 네. 네. 성균관대학교 추가 마지막까지 쓰셔가지고 그래서 센터장님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결과물들을 보시면 나중에 직접 다 합격 인증 가서 보시면 돼요. 저랑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각자 다른 분들과 다 해도 어쨌든 결정은 누가 한다? 스스로 학생과 학부모님들 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너무 최상위권 대학 뭐 스카이급 서성한급만 하는 거냐 해서 이게 한국외대도 3칸, 4칸, 건국대까지 3, 4, 5칸을 모두 합격하셨습니다. 다들 똑같아요. 최고의 컨설턴트는 아이와 학부모인다로 귀결되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 저기 충북대입니다. 저희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저희는 충북대 한 칸인데 합격하셨어요. 충북대 한 칸으로도 합격.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컨설팅 업체에서 의대부터 지방대까지 커버하는 팀은 없어요. 컨설팅이니까 그래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정시 교육이니까 정시에 대한 본질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합격하시고 또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한 칸으로 딱 보니까 마지막 날 합격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 직접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 친구는 진짜 학생들이 열심히 했어요. 네. 칸달로프님 말씀 제 답변 드리면 한 칸, 2칸, 3칸 합격이 의대 변수로 인해 많이 발생했나요? 그것도 있지만 그게 특히 고대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근데 사실 매년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통계적 확률로 3칸 이 합격률이 다섯 개 중에 하나니까 3칸짜리가 수십 개, 수백 개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십 개는 나오겠죠. 그 몇십 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도 한 칸으로 합격하셨고, 이분도 한 칸으로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대학 합격 인증 게시판을 둘러보시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정시교육 들으실 분들은, 네, 미리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기. 이거 봐요. 올해 컨설팅에서,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연고대 경제 펑크 예상했나요? 그래서 컨설팅에서 넣으라고 해서 붙으신 진학사 3칸이신 학생분 계신가요? 요라는 얘기들. 그래서 이걸 미리 예측해서 학생을 설득해서 설거는 컨설팅 담당자가 계시나요? 그나마 연세대의 문과 펑크는 예상하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고려대 문과 펑크는 예상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거든요. 이제 컨설턴트들이 그랬답니다. 고려대 경영 경제가 빵꾸난 이유 뭐 하다 대놓고 그냥 어그로 안 끌리는 덤. 근데 나도 보는데 컨설턴트들이 70번 본 거예요. 우리는 레전드 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임님께서 정시원서 기간 동안 첨단의 역할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희가 쓰는 계산기들이 한 10개쯤 돼요. 그 툴들에 대한 역할들이 있고 그 툴들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담당자분들이 계속 봐주시고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원서 쓸 때까지. 작년에 다군의 경부 진학사가 잘 안 맞았다라기보다 진학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잘못합니다. 죄송한데 사실 고대가 다군 추합을 첫날부터 전화 추합을 빨리 돌려줬으면 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진학사가 예측을 안 하고 싶어서 뭐 안 한 게 아니라 전화 추합을 마지막 날 대서에 돌리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이크로적인 일들까지 예측.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100%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약간 그렇게 특히 다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추합 라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추합이 덜 돌면은 되게 큰 사고가 많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군은 작년뿐만이 아니라 원래 잘 안 맞아요. 고려대 경영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고려대 경영 예비 45번, 예비 52번, 예비 55번, 예비 56번, 예비 58번, 예비 59번. 제가 못 찾아 예비 68번까지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저희가 고려대 경영 뚫리니까 쓰세요라고 학부모님들한테 추천해 준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왔습니다. 컨설턴트들이 고경 빵꾸 날 거니 고경 몰았어 해서 고경 다 질러 넣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가 안 나와요. 전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컨설턴트들이 고경을 추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컨설팅에서 고경을 추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찾으신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찾아 집어넣었다. 네. 여기서부터 한 칸입니다. 네. 그리고 예비 7번 고려대 경제 3칸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7일 날 전공을 보고 한 예비 한 9에서 13번 정도 나올 거고 그래서 예상 예비를 11번 정도로 예상했고 실제로 예비 11번이 나왔고 2칸을 합격했습니다. 그죠? 뭐 여기까지 맞춘 건 뭐 제가 좀 운이 좋았다. 그냥 숫자에 대한 감이 좋았다고. 결국에는 뭐 예비 번호를 맞춘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분이 이걸 찾아온 거니까. 제가 이 다비드 송님한테 쓰세요. 여기를 쓴 건 직접 결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아까 이게 또 좀 경영력 73번까지 들어갔고 경제학과 15번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확인한 저희 쪽에서는 예비 32, 45, 52, 55, 56, 58, 59, 68. 알다시피 이미 45분부터 2칸이었습니다. 네. 이미 여기는 작년에 고경 결과가 딱 나왔더니 빵꾸 났다라고 했지만 맞다면 단일 업체에서 고르대 경영 예비를 가장 많이 보낸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보내지 않았나. 아까 예전 7번, 11번 아까 합격했죠? 11번이 2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요거는 우리
어머님과 학생들이 찾았다. 그리고 한 칸, 이분도 한 칸, 한 칸. 요 셋도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를 한 칸으로 세 분이 붙으셨어요. 고려대 공과대학을. 그죠? 만약에 추천을 하면,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면 저렇게 한 과에 저렇게 몰아서 추천 안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각자 대만, 이분이 마지막 날, 네, 오후 2시 45분에 받으신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더 붙은 걸로 아는데, 전화조합이 이렇게 됐다. 이분도 엄청 쫄리셨어요. 마지막 날까지. 그 정도면 아마 텔그에서 한 20%대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요. 고경 저분들 텔그 몇 퍼였는지. 아마 캡처 뜨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죠? 저게 강심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음.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강심장이 아니라 저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강심장일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례를 보여주신 분들이 다 강심장일 건 아닐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 진학사가 과거 3년 데이터 기반 아닌 현실 데이터로. 그래서 SLC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실 데이터로. 텔그는, 그러니까 항상이지만, 즉, 고속과 텔그는 선택입니다. 네. 고속과 텔그는 선택이에요. 진학사만 사셔도 되는데, 고속과 텔그는 조금 더, 고속과 텔그가 있으면 조금 더 학과를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은 됩니다. 인. 작년에 고경점 뚫리는 것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찾은 결국 시간상 빨리 찾아서 그 시간 차이. 근데 작년 고경은 뚫린 곳이 이게 보통 이게 꼬리만 털리면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허리부터 털 때 뭐냐면 추가 합격 초반부터 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차 추합에서 이미 한 칸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달랐던 거고 인원이 84명이 뽑았던 곳인데 원래 이런 꼬리가 털리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허리부터 털린 경우가 흔치 않은데 허리부터 털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같이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님과 요거는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한 칸, 두 칸짜리면 최대한 늦게까지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칸, 두 칸짜리를 내가 소신으로 해서 눈에 보였다고 해서 바로 쓰지 않고 거의 마지막까지 보셔서 네, 시간차가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59분도 봤어요. 네. 10초 넘게 쓰신 분도 계시던데, 내가 이제 이러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숭실대 공대 재학 중이었는데, 이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숭실대 공대 재학 중인데, 다시 봤는데, 현 대학도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디비다가, 어차피 요거는 한양대 0칸, 중앙대 0칸 쓰시고, 홍대 전자전기 이 두 칸짜리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00이 쓰셨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숭실대 공대 재학생인데, 숭실대가 어려워. 이거는 뭐 선택지, 이거 야수의 심장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대 전전이 두판까지 뚫리긴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공항대에서 0칸을 합격합니다. 저는
게다가 마지막 날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도 아니야. 마지막 날 전화 취업도 아니에요. 진짜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친구보다 더 낮은 애들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랑. 네. 아이랑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중앙대 0칸 합격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들 0칸을 찾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0칸의 합격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0점 몇 프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다들 이게 우리 애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황. 일단은 학교를 걸어놨고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기 때문에 기회가 온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 칸, 두 칸이 무조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기회로 오지 않습니다. 이 점수도 여기서부터는 운이에요. 네, 제가 몇 번 얘기하면 상당히 저기서부터는 운의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정시교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진행하면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그래서 왜 이번 분들이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선택이 어느 정도는 당연히 전 운입니다. 운이지만은 준비했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기회였구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에 운이 따라까지 따라온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PSV 정시교육 저희가 이 사이트를 리뉴얼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계속 좀 수정 중에 있고요. 아마 저희 정시교육은 제가 뒤에서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들어오면 저희 약간 화면이 작년에 쓰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지금 아직 글자 간격 조정 안 됐는데 조금 더 해서 작년보다 제가 작년에 쓰고 나서 후기들 받으면서 건의할 것들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의할 것들을 다 받아서 지금 저희 자체 개발자를 제가 또 뽑았습니다. 자체 개발자를 뽑아서 바로바로 피드백 할 수 있게끔 네. 저도 아까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편하게 해도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도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시교육 신청은 정시 일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 10월부터 12일까지 현재 12월 10, 11월 그 정시교육만 신청하시면 저 피어스비는 하는데 피어스비 파이널은 없습니다. 제가 피어스비 파이널을 두 가지로 세분화했어요. 피어스비 파이널을 두 개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요거 버전 그리고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른 버전 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툴은 제공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파이널 빼고는 다 똑같다. 그래서 제가 네, 저기 채팅창으로 나와 있는데 11일 토요일 날이면 날짜는 항상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11월 11일, 18일, 25일, 그리고 11월 1일 날 이렇게 네 번을 진행하고요. 어차피 이때 못 들으시면 라이브로 못 들으시면 어차피 저희가 녹화 영상 남겨놓으니까 파이널 버전 차이점은 제가 올해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가 작년 한 4만 개 정도 DB를 확보했고요. 4만 개 정도 DB를 확보해서 제가 올해는 통계적 확률까지 제시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둘이 비슷한 느낌, 비슷하게 애매한 상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바꿉니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저 항상 이런 매년 그대로 툴을 그대로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정시교육을 그때 어머님께서 작년 그 다른 카페 게시판에서 글 썼던 건 요거 4개 그냥 온라인 강의만 있으니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리고 수능 직후 가채점 상담. 이 수능 직후 가채점 상담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 정식 콘서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월 14일 날 오프라인으로 또 참석할 수 있고요. 이거는 학생, 남편분 다 같이 온 가족이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발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터디 아까 제가 몇 번 한다고 그랬죠? 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진행합니다. 이게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툴들 다 쓰고요. 다들 요것만, 교육만 생각하면 저희가 오프라인 스터디와 이런 거 다 진행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아마 여기 대부분은 하고 있는데 입시익히 채널, 카카오 채널 입시익히 가서 정시교육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리님께서 그 AI 분석은 저희 내년 모델입니다. 네.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는 그냥 방송용이었어요. 방송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그걸 할 건데, 사실은 결국엔 AI 분석 바탕으로 맞춤 컨설팅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어쨌든 그 아이에 대한 학습 그런 것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AI로 완벽하게 대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되게 문제가 뭐냐면 교육은 막 AI에서 나가지만 입시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네, 입시가 아날로그 그러니까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죠? AI 정 PSB 신청자는 정시교육을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된 기능 못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신청자분들은 저희가 이미 3월 달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있어서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연간 관리 하시는 분들, 연간 관리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어스비 애초에 피어스비 신청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원생 신청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동적으로 일정 그 시기에 맞게 저희가 안내 공지 안내 나갑니다. 아시겠죠?